안녕하세요. 테라큐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콘센트의 종류와 그다음에 교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콘센트들이 나와 있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콘센트들입니다. 왼쪽부터 19, 29, 49, 그다음에 방호형 콘센트 옆형, 방호형 콘센트 일자형, 그 다음에 차단기가 달린 방호형 콘센트고요. 옆형. 마찬가지로 차단기가 달린 방호형 콘센트 일자형입니다. 보시면은 왼쪽부터 19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지는 않는데요. 쓰는 곳이 에어컨 같은 거, 단독으로 줘야 하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19짜리를 씁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 용량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29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콘센트입니다. 보통 29들을 많이 쓰시죠. 그리고 49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나 이런 쪽에 사용량이 많거나 따가야 될 게 많을 때 49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방호형. 이 방호형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 많이 쓰거든요. 습기가 들어가지 않게 이 커버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고무 패킹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설치하실 때 이렇게 고무 패킹이 끼워져서 습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거 옆형 같은 경우에는 콘센트가 옆으로 이렇게 해서 옆으로 달리고 여기에 콘센트 꼽고 이렇게 닫아주면 이쪽으로 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형으로 쓰실 때 쓰시는 거고, 마찬가지로 방호형 콘센트인데요. 마찬가지로 패킹이 있고 뚜껑이 있습니다. 옆형이랑 다른 경우에는 그냥 일자로 꼽고 이쪽 구멍으로 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방호형 콘센트도 있고요. 이게 가장 그냥 흔하게 쓰는 방호형 콘센트고요. 조금 더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 이 방호형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커버도 있고 패킹도 있는데 안에 차단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호형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 쇼트가 나거나 물이 들어갔을 때 뭐 보호는 되지만 만약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집에 있는 세대 분전함에 있는 누전 차단기가 떨어지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차단기가 여기에 차단 기능이 누전 보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전원을 차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전열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가 누전이 되게 되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전열들도 다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만 차단이 딱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옆형이고요. 박스에 이렇게 달고 이쪽으로 선이 나오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차단기가 달려있는 19짜리 세로형이죠. 세로형으로 쓸 수 있는 누전 차단기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방호형 콘센트보다 가격이 조금 더 나가고요. 아무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차단기가 달려있는 방호형 콘센트를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오래된 집 같은 경우에는 접지가 없는 콘센트가 있습니다. 그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 29 콘센트를 다룰 때 그런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대라는 게 필요한데요. 만약에 그냥 이렇게 달게 되면 공간이 이만큼이 뜨게 됩니다. 뭐 이따 설치할 때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보조대를 사용하는 경우는 뭐 옛날 집이라든지 오래된 집에는 접지가 없는 콘센트들이 대부분 달려 있을 겁니다. 그런 콘센트가 달려 있는 그 박스는 우리가 지금 흔히 쓰고 있는 승합 박스가 아닌 그 스위치 박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이 보조대를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4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보조대가 같이 나옵니다. 이제 보조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맞기는 하지만 같은 제품에 같이 딸려오는 보조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이거는 같은 제품일 건데요. 이렇게 맞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공간이 옆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 접지가 되어 있지 않은 콘센트가 있으시다면 이 보조대를 꼭 구매를 하셔서 같이 구매를 하셔서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긴 게 접지가 없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콘센트 보시면은 이렇게 옆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바로 접지입니다. 접지 역할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접지 커넥터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옛날 방식에는 이 접지들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옛날 콘센트를 구해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옛날 콘센트입니다. 접지가 없죠. 자, 어딜 봐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콘센트 기능만 있습니다. 접지가 없게 되면 좀 민감한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고장이 잘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전의 위험이 있고요.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접지 공사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뭐 옛날 집 같은 경우에 접지 공사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견적이 나오겠죠. 입선도 새로 해야 되고 하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생긴 콘센트 접지가 없죠. 접지가 없는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꼭 보조대를 구매하셔서 설치할 때 또 그거 없어가지고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보조대를 함께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센트 교체하기 전에 콘센트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교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콘센트가 있고요. 2구 콘센트, 그 다음에 4구 콘센트가 있습니다. 2구 콘센트를 보시면 약간 좀 모양이 다르죠. 근데 뭐 크게 다른 점은 없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최신으로 나온 거고, 이건 일반적으로 전에 사용했던 콘센트입니다. 다른 점 같은 경우에는 접지 부위가 다른 건 뭐 여러 가지가 없고요. 그냥 접지 부분만 이제 꼽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전에 그냥 사용하던 것들은 다 이제 이런 나사식이었거든요. 나사에다가 접지를 꼽아줘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콘센트에 선을 꼽듯이 그냥 꼽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으로만 꼽아도 됩니다. 둘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밑에든 아래든 위든 뭐 상관없이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콘센트의 구조를 한번 보기 위해서 콘센트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나사식을 한번 뜯어볼까요? 뜯어보겠습니다. 자, 드라이버를 풀고 나사를 풀고 다음에 열면, 자, 안에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건 아니고요. 자, 위아래가 한쪽이 이렇게 열었거든요. 한쪽이 연결되어 있고 이쪽 한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개는, 이 위아래로 두 개는 같은 라인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왜 이걸 뜯어봤냐면 선을 꼽으실 때 지금 구멍이 4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아래로 이쪽 오른쪽에 위아래 두 개가 같은 라인, 왼쪽에 두 구멍이 같은 라인. 그런데 선이 만약에 두 가닥이 나왔다고 한다면 두 가닥이 전원선인데 이쪽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꼽아 주셔야 되는데 위아래로 꼽으시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위아래로 꼽게 되면 위아래로 보시면 연결이 돼 있죠, 지금. 만약 위아래로 꼽고 전원을 올리시는 순간 뻥 하고 터집니다. 커넥터가 폭발하거나 아니면 차단기가 떨어지겠죠. 엄청난 굉음과 함께 불꽃쇼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항상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이쪽 따로 하나씩 꼽아 주셔야 됩니다. 절대로 위아래로, 만약에 두 가닥이 나왔을 때 위아래로 이렇게 꼽아 주시면 안 되고 한 가닥은 이쪽, 한 가닥은 이쪽에 꼽아 주셔야 합니다. 이따 교체할 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이걸 조립을 다시 해놓고 조립을 한번 다시 해놓고 선을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을 다시 했고요. 만약에 접지하고 제가 선을 좀 잘랐는데 이제 세 가닥의 선이 나왔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선 색깔이 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녹색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접지죠. 그 다음에 전원선 두 가닥. 접지 같은 경우에 이런 나사식은 어떻게 연결하냐면 이 나사를 일단 풀어주신 다음에 적당히 다 풀어주지 마시고 선 두께만큼 풀어주시고 난 다음에 이 홈 있는 부분에 이렇게 끼워주십니다. 잘 안 끼워지나요? 자, 이렇게 끼운 다음에 나사를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접지 한 가닥은 연결이 된 상태고요. 이제 전원선 두 가닥이 있죠. 이렇게 전원선 이렇게 총 세 가닥이 왔으니까 이 전원선이 있는데 한 선은 이쪽에 꼽아주시고 한 선은 이쪽에 꼽아주셔야 합니다. 자, 꼽아주실 때 꽉 빠지지 않게 딱 꼽아주시고, 자, 이게 정상적인 방법인데요.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한번 빼볼게요. 뺄 때는 이 누름쇠를 누르면 선이 빠지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 자, 이쪽 라인은 한 라인이죠. 아까 열어봤을 때 보셨다시피 이렇게 되게 되면 펑 하고 터집니다. 절대로 이렇게 꼽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이거는 교체하는 거니까 콘센트는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꼽을 일은 없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이제 먼저 설치된 그 선 상태를 보고 그대로 꼽아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뺐다가 꼽을 때 이거였나? 그리고 꼽으시게 되면 아까처럼 이렇게 뻥 터지는 사건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빼겠습니다. 대부분 조인이 돼서 한 선이 나오지만 선 가닥수가 막 6가닥이 될 수 있고 7가닥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파이브 배관을 확인해서 찾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 신형 같은 경우에는 접지를 아까는 이 드라이버 나사로 조였지만 이건 그냥 이렇게 꼽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꼽아주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다 구조는 똑같아요. 이쪽 한쪽 라인이고 이쪽 한쪽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한쪽 꼽아주고 한쪽 꼽아주면 완료가 됩니다. 밑에 구멍은 뭐냐, 다른 곳으로 확장되거나 선이 4가닥이나 6가닥 나왔을 때 같은 라인에 꼽아주시면 한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선이 되겠죠. 예, 그런 걸 꼽을 때 한쪽을 더 꼽을 수 있게 해놓은 거고요. 라인은 같은 라인입니다. 자, 안 빠지니까 가위 눌러서 뺄게요. 자, 이게 4스키아라 잘 안 빠지네요. 자, 빼고, 접지도 마찬가지로 눌러주고 빼고. 뭐 이왕 2구로 교체하실 거면 이거보다는 이게 더 편리하겠죠. 꽂기도 편하고 작업도 편하고요. 그 다음에 뭐 2구는 이 정도면 됐고요. 자, 4구 같은 경우 뭐 별로 4구도 그렇게 복잡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2구짜리가 2개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부분이 이게 접지 부위인데 이 접지 부분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근데 만약에 선이 이제 2가닥이라고 한다면, 3가닥이라고 한다면 접지까지, 자, 똑같이 꼽아주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나사식이죠. 접지를 접지 방향에 꼽아주시고, 자, 나사를 풀러서 자, 연결을 해주시고, 자, 드라이브로 조여주시면, 안 빠지게 조여주시면, 자, 접지가 조여졌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가닥에 나왔다고 한다면 4구짜리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한쪽 꼽아주시고 이쪽에 한쪽 꼽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게 되면은 4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짬바선이 같이 오게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쪽만 이제 전원이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전원이 못 넘어갔잖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짬바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쪽 라인을 이쪽으로 건너뛰게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쪽 라인도 이쪽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건너가 주면 됩니다. 자, 꼽아볼게요. 자, 꼽으실 때 꽉 꼽아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전원이 들어오고 자, 이거는 이쪽으로 넘어갔고 얘는 이쪽으로 넘어갔고, 그럼 양쪽이 다 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선은 꼽아 주시면 됩니다. 이상 뭐 간단하게 교체하기 전에 뭐 이제 일단 뭐 구조라든지 이런 것에서 자세하게 알고 넘어가게 되면 뭐 실수를 조금이라도 덜 하겠죠. 이제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분전반 전원 차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두꺼비집이라고도 불리우죠. 보시게 되면 뭐 집에서 뭐 위치, 두꺼비집이나 세대 분전반의 위치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대부분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보면 입구 쪽 오른쪽이나 왼쪽에 상단 부분, 그러니까 집에서 들어오는 출입구 문 열고 왼쪽이나 오른쪽 상단, 아니면은 뭐 신발장이 오른쪽 왼쪽에 있다고 한다면 신발장 안에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벽쪽 상단 위에 보시면 세대 분전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위치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대부분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뭐 다르면 좀 약간 모양이 좀 다를 뿐이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일단 안에를 한번 볼까요? 자, 버튼 누르면 커버가 열립니다. 보시면 자, 안에 차단기들이 보이죠? 이거는 메인 차단기, 보조 차단기입니다. 보시면 뭐 보조 차단기가 뭐 한 4개 있는 경우도 있고 뭐 5개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 집집마다 다르지만 보통 이런 생김새의 이런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작업하시려면 이제 차단기를 내리셔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명판이 다 써 있죠. 이건 메인 전원이고요. 이거는 전등, 전열, 에어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작업하려고 하는 뭐 콘센트를 교체하겠다 그러면은 콘센트는 전열이죠. 그럼 전열만 내려주면 되는데 문제는 만약에 이 명판이 없거나 명판이 다르거나 하는 경우가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메인 전원을 차단을 해주시면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전원이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메인 전원을 내리신 후에는 보조 전원도 다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된 경우에 집에 있는 전기가 모두 꺼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콘센트 교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체하시기 전에 반드시 세대 분전함에 차단기를 내려주셔서 전원을 차단 후에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활선 상태에서는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일단 교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제가 나무로 짰고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교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센트 먼저 커버를 분리해야 되는데요. 커버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밑에 홈 부분이 있죠. 홈 부분을 가위나 드라이버로 이렇게 제껴주시면 커버가 살짝 분리가 됩니다. 분리된 커버를 잡으시고 자, 이렇게 빼주시면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 다음에 나사를 풀어주십니다. 자, 나사를 이렇게요. 풀었고 밑에 나사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나사를 풀었습니다. 자, 빼주시고요. 자, 조심히 빼주시고. 나사는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잘 보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가닥이 손에 나와 있고 한 가닥은 접지, 2가닥은 전원선에 물려 있습니다. 제대로 물려 있죠.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뭐 위치가 바뀐다든지 뭐 이런 거 없고 이대로 그대로 물려주시면 됩니다. 거의 다 구조도 같고요. 그리고 콘센트 교체가 기구 교체 중에 제일 아마 간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고요. 전기만 내려주시면 전기만 완벽하게 차단해 주시면 손을 만지고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일단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지부터 풀어주시고 자, 접지 분리했죠. 그 다음에 분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을 한 가닥씩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졌죠? 하얀 부분 누르게 되면 선이 자, 이렇게 빠지게 되겠습니다. 자, 19 스위치였죠? 19 콘센트였죠? 자, 2구로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분해 역순으로 하시면 되고요. 먼저 커버를 분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꼽아 주시면 됩니다. 아까 그 누름형이죠.
그냥 꽂으면, 접지 같은 거 이게 휘어 있으니까 벤치 같은 걸 이렇게 펴주셔도 되고요. 펴주시고, 접지 부분에 꼽아주시고요. 자, 안 빠지게. 자, 이제 빠지죠. 안 빠지게 꽉 꼽아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전원선 한 가닥, 또 나머지 전원선 한 가닥을 이렇게 꼽아주시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뭐 위아래 구멍에 위에 꼽으셨으면 이쪽도 위에다 꼽아주시는 게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렇게 꼽아주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뭐 확장을 하거나 넘어갈 때 구멍을 이용하기 쉽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뭐 이 위치가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적색이 일로 와도 되고 노란색이 일로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상태로 그대로 역순으로 자,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맞춰주시고, 자, 나사를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위에 건 조였고요. 자, 밑에 거. 자. 됐고, 이제 커버를 씌워줘야겠죠? 커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씨 부분이 밑으로 가게. 자, 이렇게 해서 소리 나게 밀어줘서 눌러주시면 교체가 완료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선이 제대로 세 가닥이 색깔 부분이 돼서 나왔을 때 상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우리 집은 선이 뭐 6가닥이나 4가닥이 나와 있다. 뭐 그래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마찬가지로 한번 다시 분해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집은 선이 이렇게 3가닥만 나온 게 아니라 뭐 아래 위나 옆으로 2가닥씩 더 나와 있다. 선 색깔도 똑같다. 뭐 이래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 다 분해해 볼게요. 그냥 다. 자, 일단은 분리를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접지도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분리가 됐죠?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접지는 이쪽으로 하나 나와 있고, 이쪽엔 접지도 안 나와 있는 선만 2가닥이 있는 경우가 있고. 자, 이건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한다면 이쪽이 1차가 될 수도 있고 이쪽이 1차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이쪽 선으로 나와서 전원이 만약 이게 이쪽이 1차라고 한다면 전원이 일로 들어와서 일로 나가, 이제 옆에 추가로 뭐 콘센트가 있다든지 뭐 방 저쪽에 콘센트가 있다든지 해서 옆으로 짬바가 된 겁니다. 2개가 더 나왔다는 거. 그리고 색깔 구분이 없어도 만약에 한 파이프에서 2개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게 한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쪽 한쪽 이쪽 꼽아주고 한쪽 이쪽 꼽아주면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만약에 나왔다 쳐서 자, 이렇게 된 경우에 자, 이쪽 한 라인 이쪽 한 라인 따로죠. 아마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게 조인이 돼서 하나로만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접지는 끼지 않고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 라인이죠. 이쪽 라인 위쪽 한쪽 꼽아주고, 이쪽 라인 위로 한쪽 꼽아주고. 자, 이 두 가닥이 남는데, 이 두 가닥은 마찬가지로 같은 색깔이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쪽 한쪽 꼽아주고, 이쪽 한쪽 꼽아주면 됩니다. 접지선을 꼽아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다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잘 보이도록. 자, 이쪽 라인 하나, 이쪽 라인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전원이 다시 이쪽으로 짬바가, 그러니까 옆에 다른 콘센트로 간 거죠. 그러니까 전원이 또 다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립은 아까처럼 다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특별히 뭐 바뀔 게 없는 게, 만약에 이렇게 선이 뭐 더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한 뭐 2방출, 3방출이 됐다고 한다면 이게 조인이 돼서 하나로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지금 물려있는 상태 그대로 교체하는 그 콘센트도 똑같이 물려주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선이 딱 뜯었는데 많다. 그럼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사인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것으로 여기다 하나씩 선을 그어서, 이거는 1번 라인은 뭐 한 짝대기 하나, 뭐 이건 2번 라인이니까 짝대기 2개, 짝대기 2개. 그래서 하나하나씩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거는 이렇게 교체하고요. 그 다음에는 한 4구 한번 콘센트를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4구 콘센트를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교체할게요. 마찬가지로 커버 밑에 부분에 홈 부분을 가이나 드라이버로 제껴주면서 커버를 분리합니다. 자, 빨리 하기 위해서 충전들을 사용하겠습니다. 4호 같은 경우에는 나사를 조이는 부분이 4군데입니다. 4군데 모두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나사는 보관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4군데를 풀어주시고요. 풀어주시고, 자, 콘센트를 빼보게 되면, 자,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뭐 좀 복잡해 보이죠? 복잡할 건 전혀 없습니다. 자, 파이프에서 세 가닥의 선이 나와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구조입니다. 전원이 들어왔고, 전원 두 가닥이 들어왔고, 하나는 들어와서 하나 짬바 됐고, 얘도 들어와서 짬바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교체할 콘센트에도 그대로 꼽아주시면 됩니다. 일단 분해를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지를 빼주시고, 자, 접지를 뺐고요. 그 다음에 전원을 분리해줍니다. 눌러서, 자, 분리됐고요. 마찬가지로 전원선을 눌러서 분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그대로 그냥 놓으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새로 설치할
45%를 마찬가지로 접지 부분에 접지를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용해서 풀겠습니다. 접지를 꼽아주시고 드라이버를 쥐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원선을 한 가닥씩 꼽아주시면 됩니다. 이쪽 한 가닥, 그 다음에 자 이쪽 한 가닥. 2구나 뭐 4구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짬바를 넘겨준다는 거 하나 빼고는요. 자 이렇게 꼽았죠? 꼽았는데 이쪽 한쪽만 전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짬바를 넘겨줘야겠죠. 4호 콘센트엔 이렇게 요즘엔 다 짬바선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원을 넘겨줘야겠죠. 자 이쪽 빨간색 전원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겨주고요. 자, 꼽아주시고 빠지게 마찬가지로 노란선에 전원을 이쪽 반대편에 다른 쪽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고 이제 조립을 하면 되겠죠? 자, 손을 밀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손을 정리를 잘 해주신 다음에 밀어 넣으시고요. 자, 이제 나사를 조여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꽉 조여주시지 마시고 구멍이 안 맞거나 방향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먼저 살짝 조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위치가 적당히 맞게 되면 그때 한 번 더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대각선으로 먼저 고정을 할게요. 자, 고정이 됐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커버를 덮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글씨가 밑으로 가게 커버를 덮어주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냥 4구 콘센트를 한번 교체해 봤고요. 다음에는 접지가 없는 콘센트를 그 옛날 콘센트를 교체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접지 콘센트를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집이나 옛날에 지은 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접지 콘센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센트를 만약에 교체하게 되면 콘센트는 새 거지만 접지가 아예 처음 집을 지을 때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접지 기능은 하지는 못합니다. 교체한다고 해서 일단은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플레이트를 빼주시고 커버를 빼주시고 자, 분리를 해주시고요. 나사를 자, 밑에 나사도 분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사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나사는 보관해 주시고 돌려보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접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박스 형태가 지금 시공된 집들이랑 다른 게 박스 자체가 스위치 박스가 이렇게 앞으로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어떤 게 다른지 자, 먼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박스를 보여드리면 자,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떤 게 다를까요? 자,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자, 오른쪽 박스 같은 경우에는 나사 조인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네, 하지만 왼쪽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위로 돌출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거를 쓰게 되면 콘센트가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콘센트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고 승합 박스라고 하고요. 이거는 스위치 박스입니다. 예전에는 오래된 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무접지나 이런 집들을 보면 대부분은 스위치 박스를 썼습니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교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센트 교체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죠? 자, 풀러주시고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풀러주시고 자, 분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옛날 접지가 없는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사 조이는 부분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스위치 박스처럼 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자, 그냥 이렇게 대볼게요. 나사 부분에 이렇게 맞게 되면 자, 위에 부분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많이 뜨죠. 공간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 공간을 막기 위해서 이 보조대라는 걸 쓰게 됩니다. 자, 일단 조립하실 때는 보조대를 먼저 넣으신 후에 그 다음에 일반 콘센트를 조립하듯이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건 접지가 없죠. 그러니까는 가짜 콘센트죠. 가짜 접지 콘센트. 이 상황에서 이렇게 조립을 또 해주시면 됩니다. 단지 그냥 이거 하나 보조대 하나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보조대를 끼워주시고 또 플레이트를 제가 커버를 안 벗겼네요. 커버를 벗겨주셔야죠. 이렇게 해서 보조대와 콘센트를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나사로 조일게요. 마찬가지로 넣고 지어주시고요. 밑에 부분도 나사를 넣고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트를 덮어주시면 자,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올라왔죠. 옛날 집 같은 경우에 이런 보조대를 써서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접지는 있지만 접지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접지선이 없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봉사를 하게 되면
꽤 많은 견적이 나오겠죠. 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뭐 따로 접지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만약에 뭐 공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지만 뭐 그렇게 하지 못하신다고 한다면 요즘에 보니까 멀티가 있는데 멀티 자체에서 접지가 되는 그런 기능의 그 멀티가 있더라고요. 그건 추후에 제가 한번 다시 리뷰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옛날 접지 없는 무접지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보조대를 사용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뭐 콘센트 교체는 별로 어려울 게 없으니까 똑같이 교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방호 콘센트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호형 콘센트로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뭐 욕실처럼 한번 이렇게 꾸며봤고요. 욕실 타일처럼 꾸며봤고요. 일단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뭐 기존 콘센트는 뭐 제거하시는 부분 지금 앞에서 계속 설명했으니까 이제 건너뛰기로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걸 제거하면 자, 선들이 이렇게 나와 있겠죠. 자, 그럼 방호형 콘센트도 일반 콘센트 교체하는 거랑 별반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일단 한번 교체해 볼게요. 자, 방호형 콘센트고요. 일단 접지를 끼우고요. 자, 접지를 끼웠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선을 자, 한 가닥씩 뽑아주겠습니다. 자, 이쪽에 하나, 그리고 이쪽에 하나. 자,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넣어주시고요. 넣어주시고 조립은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나사로 조여주시고요. 밑에도 나사를 조여주시고요. 자, 조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뭐 다를 건 없습니다. 아주 약간 다르고. 자, 패킹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커버가 있습니다. 자, 먼저 패킹을 커버에다가 자, 이 홈 부분이 있죠, 이렇게. 홈 부분을 패킹에 꼽아줍니다, 이렇게. 자, 꼽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패킹을 이렇게 꼽아주시고요. 자, 이 방어 콘센트 같은 경우에 이 패킹이 없으면 일반 콘센트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 틈새로 물이나 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패킹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대로 그냥 씌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간단하죠? 뭐 일반 콘센트 교체 방법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패킹이 들어가고 커버가 약간 다르다는 것 뿐이죠. 자, 한번 옆편을 볼까요? 이거는 보면 이 패킹을 이렇게 잘 만져주시면 이제 타일 부분이랑 이 패킹 부분이랑 딱 맞닿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물이 유입되거나 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자, 꼽고 두 개를 꼽을 수 있고 뭐 1구짜리도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옆형도 있고요.
이렇게 꼽고 이쪽으로 전선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선이 꼽게 되면. 네, 뭐 이상으로 방어 콘센트를 한번 교체해 봤고요. 콘센트의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몇 개를 교체해 보았습니다. 이상 콘센트의 구조와 그다음에 콘센트의 종류, 그다음에 교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